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경의 올가미를 피한 지혜, 일경의 올가미를 피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2년 3월 30일 유영모가 아침에 일어나니 무엇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삶이란 맹수가 있는 골짜기에 사는 토끼 신사와 같아 항상 위험을 느낍니다. 유영모는 집안을 정리하였습니다. 편지 온 것, 원고 쓴 것 등을 정리하여 없앨 것은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던 라디오도 치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낮에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유영모와 아들 유의상이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일제경찰의 신문유지는 이러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성소조선이라는 전도지를 발행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장하여 지하조직을 만들어 몰래 사람들에게 조선의 독립정신을 북돋우며 한국의 독립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비밀조직의 우두머리는 1930년에 들어간 남강 이승훈이고, 이승훈 아래에 유영모가 있고, 유영모 아래에 김교신 함석헌이 있어 지하조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신문하였습니다. 일제는 남강 이승훈의 유골조차도 두려워하여 남강의 유언대로 유골을 학습교재로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이 세운 남강의 동상조차도 두려워하여 몰래 떼어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소조선의 주필 김교신은 남강 이승훈이 떠나자 1930년 6월호 제17호를 남강 이승훈 특집호로 만들었습니다. 성소조선 제1면에 남강 이승훈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이 쓴 남강 추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교신은 성소조선 성소통신란에 남강 이승훈이 세상 떠나기 6개월 전에 그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강 이승훈이 전에 서울 공동리에 있는 성소조선사에 들렀으나 정상원만 있고 김교신은 없었습니다. 김교신은 그 뒤 며칠 지난 1929년 11월 10일 오후 6시에 안국동 어느 여관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묵고 있는 이승훈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전차로 공동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제는 성소조선을 이승훈과 연계된 독립운동 지하단체로 지목한 것입니다. 거기에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는 성소조선에 연재하다가 다 씻지 못하고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거기에 김교신의 조화가 보태어진 것입니다. 유영모는 일제의 형사들이 혐의를 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이 싫어서 교회에 나가던 것도 그만둔 내가 어찌 조직을 만들겠는가? 나는 김교신이 주재하는 무교의 집회도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성소조선에 발표한 글 그대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영모와 입씨름을 해서는 혐의를 잡을 수 없자 일제 형사는 유영모를 2층에 있는 고문실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고문기구를 보이며 사용 방법을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숨김없이 자백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고문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애국지사 우국 동포들이 일제 경찰들의 혹독한 고문을 견디다 못하여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고 원기의 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 결례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제의 경찰은 유영모에게서 바라던 대답을 얻지 못하자
올가미를 씌울 유두신문을 하였습니다. 너는 한국의 독립을 바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유영모가 한국의 독립을 바라기만 하겠는가? 반드시 독립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란다고 대답을 하였다가는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나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설사 무죄가 된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영모는 솔로몬의 지를 빌려서라도 이 올가미를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한국 사람이 되어 한국의 독립을 바라지 않겠는가? 조선의 공중변소가 일본의 공중변소만큼 깨끗하게 되는 날 독립할 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영모는 2달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교신은 자로와 같은 성격 그대로 순국하겠다는 의지라 직설적인 대답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취조하던 경찰이 말하기를 김교신이란 사나이는 참 대담하기 짝이 없거든. 취조경관인 내가 다 아찔아찔할 때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김교신, 함석헌, 송두영 등은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유영모로부터 공중변소가 깨끗해질 때 이 결의가 독립할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공감한 사람이 송두영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력이 남다른 그는 우리에게 딸린 공중변소를 날마다 청소를 하였습니다. 송두영에게는 공중변소 청소하는 일이 이 결의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얼본 여러분, 불의 세력 앞에 서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불의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살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먼저 빠지기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정직하되 슬기롭고 솔직하되 담대하여 큰 산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